박다. 박다는 건 그만큼 잘 알고 잘 애운다 이겁니다. 업이라고 이제 고려시대는 표현했는데 이건 과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경업, 명경과 뭐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얼마나 유교경전을 잘 읽고 이해하냐는 거고, 또 하나는 문장을 짓는 거예요. 시나 산문, 문장을 잘 짓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이런 것을 시험 보는 것 갖다가 제술업 그랬습니다. 지을 제자야. 짓는다. 장문한다 이겁니다. 술, 이게 펼친다. 장문에서 글을 쭉 펼친다. 그래서 그걸 제술업, 뭐 제술과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문과는 이렇게 명경업과 제술업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승과라고 해서 이 스님들을 뽑는 승과가 특별하게 고려시대에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잡가라고 있었습니다. 이 잡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직이에요. 기술직. 예를 들어서 뭐 토목이라든가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요. 통역하는 거, 그것도 기술이고요. 요즘은 이제 이 의과대학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의학, 이것도 잡가에 들어갔어요. 잡가. 일종의 기술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문을 보는 거. 하늘을 보고서 이제 점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예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잡가에 해당합니다. 제가 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고려시대에는 무가가 없었어요. 무가가.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가 지나치게 문과만을, 학문만을 위주로 하고 이 무신들을 차별하게 되는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들은 무술이 있다거나 자기의 힘이 세거나 능력을 발휘하면 군인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진급을 해서 장군이 되거나 나중에 이제 그 집안이 대대로 군인을 배출하면은 이제 또 거기에서도 군인이 나오고 뭐 이런 시스템이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에서의 무과는 없었고 그것이 바로 고려시대가 무신을 이제 차별한 것이고 뒤에 무신정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를 좀 더 보면요. 바로 이러한 과거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조선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고시에 합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 독학하기가 어렵죠.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독학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학교, 중앙이나 지방이나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지방의 국립학교도 있었고 서울에 중앙국립학교도 있었어요. 서울의 중앙국립학교를 국자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원도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예요. 이 국립보다는 이 사립, 일반 사설학원이 죽으라고 또 좀 가르쳐주는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뭐 EBS 같은 것도 옛날에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입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잘 시키면 그만큼 경전도 잘 읽을 것이고 글도 잘 지을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세기에 채충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사립학교를 만듭니다. 이 채충이라는 분은 해동공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 해동, 바다 건너 동쪽, 우리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동공자, 고려의 공자다,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채충이라는 분은 학술도 높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후학들을 갖다 위해 가지고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구제학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구제입니다. 구제. 이거는 복잡한 얘기라기보다는 수준별, 능력별에 맞춰가지고 전문과정을 나눈 거예요. 똑같이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능력이 다를 수도 있고 과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9개 반을 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학당을 뒀어요. 아니 구제학당을 운영하니까 가교 합격률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이 채충이라는 분이 만든 구제학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마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막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채충 외에도 훌륭한 분들한테 이 사립학교 좀 만들어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고려시대는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립학교가 채충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12개가 생겨요. 12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학 12공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학, 사립학교라는 얘기예요. 사립학교, 사학. 12개다. 대표적으로 12개의 사립학교인데 공도. 왜 공도냐면 이 사립학교를 만든 12분은 너무나 학문도 높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무슨 공이라는 걸 붙여줬어요. 예를 들면 아까 채충이라는 분은 문헌공입니다. 문헌공. 그래서 높여가지고 무슨 공 해서 나라에서 높여줬는데 그런 12개의 사립학교를 만든 분들이 만든 그런 사립학교에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도자는 무리도자예요. 무리. 학생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2공도라는 건 뭐냐면 12분의 유명한 분이 만든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가 대표적으로 사학 12공도가 되면서 이제 과거 급제자를 서로 경쟁적으로 배출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다른 시대하고 다른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른 고려시대의 특징이 과거제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좌주 문생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려시대에서 이 과거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을 좌주라고 그러고요. 좌주.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봤어요. 자기가 합격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어. 합격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생이라고 그래요. 문생. 그래서 이거는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뭐 고등고시, 뭐 사법고시를 봤다. 그러면 사법고시 출제하는 사람이 있고 사법고시에 붙은 사람이 있죠. 조선시대에도 과거 시험 보면은 출제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붙어가지고 급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그 둘의 관계가 아주 특별해요. 시험을 그 해에 시험 문제를 냈고 그때 급제한 사람하고는 단순하게 뭐 붙는 이게 아니라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시대에 좌주 문생 관계 그랬고 이 좌주와 문생은 아주 가까워요. 이것이 다른 시대하고 특징적인 것이고 이게 바로 고려 귀족사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좌주가 그의 합격한 문생 있잖아 이렇게 보면서 자기 딸이 있으면 그래서 사이도 삼고 많이 혼인으로도 연결되고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은 좌주가 그런 주장을 하면 그의 합격한 문생들도 좌주를 따라가지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혼인도 같이 하고 이런 관계가 다른 시대